자, 재료 설정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데 이제 가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해상 도형은 여기 안에 노란색 도형 80에 80짜리를 이용해서 가공을 할 겁니다. 자, 이 도형의 외측에서 윤곽 가공 들어갈게요. 주메뉴 가공 경로에 가시면 윤곽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 가공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윤곽 가공으로 들어가고 대상 도형을 선택하시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대상 도형을 선택할 때 내가 어느 도형을 직선을 얘를 선택하냐 또는 이 도형을 선택하냐 이 도형을 선택하냐 이 도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출발점 위치가 달라져요. 그 다음 내가 얘를 선택을 하더라도 이점에 선택하냐 이점에 선택하냐에 따라서 가공 방향도 달라집니다. 잠깐 볼게요. 내가 이 도형을 그래서 왼쪽 편을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하면 그래서 화살표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출발점 위치가 여기가 화살표가 있는 데가 출발점에서 가공은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취소. 다시 자 이번에 대상은 여기 선택하겠습니다. 아마 출발점 위치가 여기가 되고요. 그래서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가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택 취소. 원점에서 가까운 이곳을 출발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할게요. 그래서 이 직선의 아래점 이점에 선택해야지만 출발 위치 가까운 끝점이 출발점이 되고요. 화살표 진행 방향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라인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가공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는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공구 평행도 미림인데 얘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새로 만들겠다. 그냥 기존에 있는 공구 선택해서 삭제는 키보드에서 딜리트 누르면요 삭제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삭제는 자 공구를 윤곽가공 조건 설정 창에 보면요. 그래서 항목은 공구 조건 설정 항목과 그 다음에 윤곽가공 조건 설정 항목으로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구 조건 설정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쪽 흰색 여백에서 여기서 이제 공구 목록이 생성될 때마다 이게 리스트들이 공구 목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구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마우스 왼쪽 버튼. 그래서 지금 현재 공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요. 공구 수정과 새 공구 생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래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공구를 목록에서 불러오기로 해보겠습니다. 공구 목록. 그래서 목록에서 불러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공구 관리자 창이 하면 뜹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목록은 툴스 안에 있는 거, 여기 있는 파일에 있는 것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목록을 들어가니까 폴러즈 엔드밀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보니까 평엔드밀도 있고요. 그래서 공구가 두 가지가 있네요. 폴로즈 엔드밀과 평엔드밀로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평엔드밀로 작업을 하겠지만 다른 공구 예를 들어서 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드릴 공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목록에는 없으니까 지금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드릴이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면 그르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시면 이게 이제 그르기 항목이 체크되어져 있는 것만 하면 목록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택 취소
그래서 드릴, 여기 보면요, 드릴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OK 하면 화면상에서 리스트 쪽에서는 드릴 공구만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시 그리기 뷰 들어가서 선택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엔드밀만 선택을 하면 OK를 누르면 이제 평엔드밀만 목록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리기 들어가서 다시 모든 끝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모든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 선택 누르시면 전체 다 선택되고요. OK 하고면요. 드릴에서부터 그 다음 볼엔드밀, 볼로드, 그 다음에 평엔드밀, 뭐 센터 드릴, 스포 드릴 탭 쭉 오른나서 왼나서 평엔드밀 전체 목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기 들어가서 선택 취소 누르고요. 다음 평엔드밀 왼쪽 상단에 있는 거 평엔드밀만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공구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1mm에서부터 기본 디폴트로 제공되는 게 25mm까지 있습니다. 공구를 불러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공구 직경은 몇 파이로 할 거냐? 몇 파이로 하면 좋죠? 공구 선정 방법에서 공구 사이즈 크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먼저 가공하는 절삭폭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면에 보니까 공구 사이즈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자 가공할 이 도형에 요게 폭이 얼마냐면요 10mm입니다. 10mm. 그러면 공구는 10보다 작으면 미절삭이 생기겠죠. 그러면 절삭 폭이 10mm니까 최소 10보다는 커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10보다 큰 공구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10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10mm 이상부터 쓰면 돼요. 이거 이상부터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요 12파이 써도 되고요 14파이 써도 되고 16파이 써도 되고 20파이 써도 되고요 25파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일단은 편의상 14짜리를 쓰겠습니다. 아이고, 이 방법 말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목록에서 불러오기에서 평엔드 및 14짜리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OK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4파이. 자, 공구 목록에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샵1 다시 14라고 되어 있고요. 공구는 평엔드밀 종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공구 번호는 1번. 그 다음에 경보정 번호도 1번, 장보정 번호도 1번 이렇게 나타납니다. 공구 이름은 14의 플랫 엔드밀, 평엔드밀이에요. 자, 이렇게 목록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자, 선택을 하고요. 키보드에서 딜리트도 눌러서 삭제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해서 그래서 공구 정의 창이 뜨면요. 가운데 항목에 보면 공구 형태, 평엔드밀을 할 거냐. 클릭을 하면 평엔드밀 조건 설정으로 우리 항목으로 오고요. 다시 공구 형태 클릭해서 다른 걸 하고 싶다. 드릴. 하면 이제 드릴 이미지가 나오고요. 이게 지름값 입력할 수도 있고요. 나 드릴이 아니고 탭 공구를 쓰고 싶다. 하면 공구 형태 클릭하고요. 다시 RH 탭 오른나사 선택해서 탭 공구로 바꿀 수도 있고요. 공구 형태 들어서 다시 평행등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지름 크기가 그래서 14 파이로 하겠습니다. 14.
자, 오른쪽에 이제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축지름도 그래서 샹크 부분에 지름 크기도 같게끔 할게요. 14. 그래서 스트레이트 형태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날 길이. 그래서 얘는 이제 가공할 절삭 깊이가 6mm니까 그냥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디폴트 놔둬도 되겠죠. 6mm니까 충분할 거니까 그냥 요거는 지금은 안 만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할게요. 자, 공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공구 만들 때다가 자동으로 공구 번호는 생성할 때마다 1, 2, 3, 4로 만들어져요. 자,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드릴 공구를 선택을 해서 지름을 10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OK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구는 샵 2. 그래서 또 새 공구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탭 공구를 선택을 해서 M10짜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피치는 1.5. 그 다음에 OK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구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자동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부여가 됩니다. 이때 이제 내가 윤곽 가공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해야 돼요? 팽앤드밀을 이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 선택은 마우스 여러 개 항목 중에서 내가 어떤 거로 가공할 건지는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얘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홀 작업하는 공구니까 그래서 내가 강화할 공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거는 삭제를 할게요. 딜리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절삭 조건은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절삭률을 사용할게요.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절삭률 체크하면 NC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해서 M082 Z축으로 참 내려오는데 자동으로 M082 붙습니다. 안함하면요 기본적으로 절삭률 키고 끄는 게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절삭률로 바꿔놓고요. 자, 추측 회전수는 편의상 3600 주고요. 그래서 이송 속도는 절삭폭이 한 10mm의 깊이 6짜리니까 한 1400 정도만 주겠습니다. 재질이 한 알루미늄이라고 볼게요. Z축 이송 속도는 일단은 한 600 정도 줄게요. 복귀 속도는 안 줘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시공공으로 움직일 거니까. 근데 현재 복귀 속도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에서는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 가시면 자, 이쪽에 보면요. 급속 이송 복귀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체크. 자, 여기가 이제 소재입니다. 그래서 재료고요. 그래서 공구가 노란색으로 오는 것과 하늘색으로 가고 커팅되고 다시 하늘색으로 오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노란색은 급속으로 움직이는 것, G00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색은 뭐냐면요, 절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G01 또는 G02, G03, 원호일 때는 G02, G03이겠죠. 그래서 하늘색은 절삭, 그 다음에 노란색은 급속 이송입니다. 가공을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올 때, 그래서 위로 올라올 때 급속 이송복귀가 체크 있으면요, 가공 끝나고 나서 위로 올 때 G00으로 올라온다는 얘기고요.
만약 얘가 체크 해제돼 있으면 급속 이송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점 높이까지. G 높이까지는 뭐요? G01로 올라오면서 그 다음부터 G00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때 얘가 체크 해제돼 있으면 G01로 올라올 때 이때 복귀 속도가 피드가 이 값이 먹어요. 그러면 복귀 속도가 0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체크 해제돼 있으면 이 복귀 속도가 먹어요. 그러면 0이니까 어떻게 해요? 멈추는 겁니다. 올라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근데 내가 얘를 체크가 돼 있으면 G00으로 움직이니까 얘가 상관없습니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급속으로 복귀되니까. 이때 이제 복귀 속도가 어떤 값이든 얘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만약에 체크 해제돼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때는 가공하면서 중간에 안 들어서 멈출 겁니다. 얘는 내가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데 실수로 얘가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어떻게 복귀 속도로 0으로 되어 있으면 안 움직일 겁니다. 계속 멈추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복귀 속도는 안 줘도 되지만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체크 만약에 해제되어 있으면 빠르게 올라오고 싶다. 그래서 잠깐 복귀 속도를 4000 주겠습니다. 빠르게 올라오게끔 줬어요. 그래서 얘는 잠깐 보험 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실수로 얘가 체크 해제돼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G01로 빠르게 어떻게 해요? 올라오라. 근데 얘가 체크돼 있으면 얘는 G01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건 무시되면서 뭐야? G00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프로그램 번호. 디폴트로 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NC 작업 들어갈 때 내가 사용할 프로그램 번호는 몇 번으로 하고 싶냐? 예를 들어서 100번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0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나중에 NC 데이터 만들 때 잘 선두문 위쪽에 보면요. 100번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시작 번호가 있고요. 정분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그래서 전개 번호가 표시될 때 제일 처음에 100번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짝수로 그 다음 줄에 전개번호 102, 그 다음에는 104, 106, 108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작번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작번호에 1 주고요. 그래서 정분치를 1로 줬습니다. 그럼 뭐야? 전개번호 첫 줄에는 N1, 그 다음에 N2, N3, N4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정분치에다가 10을 줬어요. 그러면 1, 그 다음 10 정분되니까 11, 21, 31 이렇게 정분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머시닝 센터에서는 이 전개번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굳이 안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전개번호는 정분치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주고요. 그 다음 이제 윤곽 가공 조건 설정 항목으로 갈게요. 자, 안전 높이. 그 다음에 이속 높이. 안전 높이를 사용 안 하면 체크 해제하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속 높이라는 게 또 있고요. 안전 높이, 이속 높이, 진입 높이, 재료 상당, 가공 깊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 가공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공구가 이쪽으로 와서 이 윤곽을 따라서 한 바퀴 돌고 나서 공구 빠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속 높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얘는 점프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수동 프로그래밍 했을 때 그래서 이 공정이 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도형이 옆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가공 끝내고 나서 다음으로 옮겨가는 높이를 제가 수동 프로그램에서 점프 높이라고 했는데 그 높이가 이속 높이입니다. 그래서
공구가 진입해서 얘 윤곽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빠질 겁니다. 점프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사용 안 할 때는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이속 높이는 지금 필요 없어서 체크 해제할게요. 그래서 안전 높이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세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안전 높이를 사용 안 하고 이속 높이만 사용하면서 이속 높이를 안전 높이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보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별 세팅하는 방법과 기준 공구에 의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속 높이는 사용을 안 하고 안전 높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평일상 안전 높이는 재료 상단에서 절대값 10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안전 높이는 언제만 처음 출발할 때와 그 다음 마지막 작업 끝날 때만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 높이에서 노란색 공공으로 공작물 근처까지 오겠죠. 그 높이를 무슨 높이라고 하냐면요. 진입 높이라고 해요. 공작물 근처. 재료 상단에서 어디까지? 수동 프로그램에서 절대값 기준으로 할게요. 한 10mm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에선 한 5mm 정도로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작물 근처까지 오는 높이. 그래서 지공국으로 그때 이제 절대값 재료 상단에서 5mm 되는 지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재료 상단은 윗면이 Z0고요. 그 다음 이제 가공 깊이 도면에서 얼마죠? 6mm 가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속 이송 복귀를 체크하냐 체크 아냐에 따라서 G01로 올라오냐 그 다음에 G00으로 올라오냐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정 형태는 안함과 총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컴퓨터, 컨트롤러, 중복 보정, 역중복 보정, 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함은요, 공구가 내가 선택한 이 윤곽 라인을 따라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안함부터 해볼게요. 어떻게 가공되는지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보면 공구 보정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안함은 가운데 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구 길이 보정은 날 것과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도밀이니까 밑날 날 것으로 해놓고요. 일단 가공 요율은 잠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공구 보정 형태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진입복귀는 체크 해제해 놓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에서 노란색 선이 보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하늘색 선이 보입니다. 얘가 공구가 움직이는 경로가 됩니다. 경로요. 그래서 가공관리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기존에 있는 거는 아까 새로 시작을 안 해서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삭제할게요. 선택하고 기존에 있는 거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작업 삭제라고 있어요. 선택 작업 삭제. 지금 만든 게 요거 있어요. 아까 작업을 하면서 새로 시작을 안 해서 그랬습니다. 직후도 확인할 때요. 자, 윤곽 가공에서 자, 검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경로 확인과 모의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 확인부터 볼게요.
조금 축소를 해 놓고요. 자, 경로 확인 들어가면요. 먼저 주 메뉴 영역에 보면 스텝, 연속 실행, 조건 설정, 공구 보기, 경로 표시, 공구 보기, 그 다음에 검정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구는 화면상에서 보이게끔 해보겠습니다. No. 그래서 한번 클릭하면 Y로 바뀝니다. 검정 표시는 잠깐 안 보이게끔 No로 바꿔 놓을게요. 그래서 스텝을 누르면 공구가 화면상에서 나타나는데 이 지점이 뭐냐 하면요. 좌표 볼게요. 아래쪽 좌표 보면 X10, Y10, Z100입니다. 처음 출발점 위치 이 도형의 가운데 라인 따라서 가니까 요게 이 점의 좌표가 X10, Y10이고요. Z100은 안전 높이입니다. 아까 안전 높이 100으로 해놔서 안전 높이를 제가 50으로 설정해 놨다면 공구가 이점에 나타나고 Z 처음에 스텝 누르면 50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급속으로 어디까지? 공작물 근처 진입 높이까지 와요. Z5라고 줬습니다. 절대값 스텝 누르니까 급속으로 옵니다. 이때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Z5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스텝 하늘색으로 바뀝니다. 경로가요. Z-6까지 내려갑니다. 이때 이제 직선 절삭한다는 얘기입니다. 절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시 스텝 누르면요. 어디로 갑니까? 이 라인을 따라서 Y 90위치로 가고요. 그래서 스텝 다음 위치로 가고 다음 위치로 가고 다시 처음 위치로 와서 그 다음에 스텝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급속으로 Z100까지 갑니다. 자, 이전 메뉴로 나가고요. 자, 앞에 조건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곽 가공 공정에서 가공 조건을 마우스로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시면 자, 급속 이송복귀라는 것을 체크 한번 해제해 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체크 해제하고요. 아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한 바퀴 절삭을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급속으로 안전 높이까지 바로 빠졌는데 지금은 급속 이송복귀를 체크 해제하고요. 확인을 하고 자 조건이 바뀌니까 여기 있는 경로에서 X자가 표시가 나타납니다. 얘가 이제 가공 경로 NCI가 됩니다. 그래서 NCI가 돼요. 그래서 수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이 조건으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재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요. 다시 바뀌고요. 다시 경로 확인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NCI를 클릭하도 경로 확인 들어갑니다. 스텝 누르니까 처음 출발 안전 높이 스텝 진입 높이까지 Z5까지 오고요. 스텝 직선 절삭해서 Z-6까지 내려가고요. 스텝 Y축으로 절삭하고요. 위로 그 다음에 X축으로 절삭을 하고요. Y축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다시 스텝 눌러서 다시 원점 출발점 위치로 왔습니다. 이때 아까는 어떻게 해요? 안전 높이까지 바로 갔는데 스텝 누르니까 어떻게 올라옵니다. G01로 어디까지? 이속 높이까지 올라오고요. 스텝 뭐야? 안전 높이까지 급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하면서 뭐야? G01로 어디까지? 이속 높이까지 올라오는 게 생기는 겁니다.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여기서 뭐야? G00으로 바로 얘가 이속 높이가 없으니까 바로 안전 높이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고요. 재생성을 하고요. 자, 경로 다시 확인을 하는데 자, 위에서 바라볼게요. 자, 요게 보면 그래픽 뷰의 평면입니다. 도형을 입체 등각 보기 상태인데 평면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자동 배열 눌러서
다시 위에서 바라보게끔 만들고요. 자, 검정 표시 Y를 해놓을게요. 자, 스텝. 자, 여기 있는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공구 직경 14일만큼 얼마큼 절삭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구 크기만큼 이제 폭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검정 표시로 했을 때. 가운데 라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 메뉴로 나가볼게요. 이렇게 경로화 기준으로 공구가 움직이는 거를 이용해서 검정을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시뮬레이션으로 모의 가공을 이용해서도 검정이 가능합니다. 모의 가공 클릭할게요. 그래서 모의 가공 창에서 플레이 버튼 누를 때 이때 이제 속도 느린 실행 빠른 실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게 해서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 실행 버튼 눌러서 공구가 여기 라인을 찍고 그 다음에 외곽 한 바퀴 돌고 쭉 가공하는 겁니다. 다시 확인하고 싶다. 대감기 재실행 대감기를 눌러주시고요. 속도를 빠르게 하면 플레이하면 금방 지나갈 겁니다. 안 보일 거예요. 제일 느리게 하고요. 다시 재실행해서 대감기를 해놓고요. 다시 플레이를 하시면 가운데 라인을 따라서 쭉 가공합니다. 그래서 안함이라는 것은 가공 조건에 공구 경보정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한 도형에 공구 중심이 그 윤곽 라인을 따라서 가공을 하니까 평행대밀로 작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공 형상이 과절상, 위절삭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안 하면 언제 쓰냐 하면요. 주로 이제 윤곽에 언제 쓰냐 하면요. 저기 문자 가공할 때 2차원 그래서 뭐 가공할 때 이니셜을 새긴다. 문자 가공할 때 안함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이때 이제 경보정에는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이 있습니다. 내가 진행 방향의 공구를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얘는 G코드 뭐가 나오는 거예요? G42가 나오고요. 그래서 공구 경보정의 방향에 왼쪽 선택하면은 진행 방향 왼쪽으로 진행을 하니까 뭐요? G41 나오는데 근데 컴퓨터를 하면 G코드 G41, G42는 안 나옵니다. 컴퓨터는 안 나와요. 이제 자 일단은 왼쪽 방향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검정부터 할게요. 경로 확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바라볼게요. 평면. 자, 검정 표시를 Y로 놔두고 스텝. 공구가 선택한 도형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빠져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 끝에서 원호 형태로 돕니다. 스텝. 그 다음에 모서리에서도 원호 형태로 돌아가고요. 스텝. 돌고 그다음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도형의 공구가 자동으로 왼쪽으로 빠져서 진행을 합니다. 이전 메뉴 들어가서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모의 가공을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로 놔두고요. 그래서 천천히 놓고 플레이하면 내가 선택한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공구가 오른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코너에서 미절삭이 살짝 생겼네요. 그래서 미절삭이 생겼습니다.
컴퓨터는 그러면 뭐냐 하면요. 자, 다시 가공, 그건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요. 요거 컴퓨터, 그 다음에 컨트롤러, 중복 보정, 역중복 보정, 안함에 대해서 차이점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컴퓨터는 뭐냐면요. 자동으로 공구가 중심이 공구 반경 빠져서 나오는데 자동 계산이 됩니다. 좌표 값이.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자, 모서리 절삭 이송 형태가 현재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되어 있을 때 경로 확인할 때 취소하겠습니다. 검정 표시로 넣으라 했고요. 좀 확대해서 스텝으로 확인하면요. 공구가 코너 모서리 돌 때 원호 형태로 돕니다. 전체로 하면요. 이때 코너를 원호 형태로 도는 게 전체입니다. 자, 가공 조건에서 자, 얘를 클릭하시면 안암 샤프가 있죠. 그래서 안암 샤프 전체는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윤곽 옵셋에 했었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도형에 공구가 왼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중심 경로는 어떻게 돼요? 반경만큼 옵셋돼서 좌표가 빠집니다. 그 컴퓨터는요. 이때 이제 코너를 돌 때 전체로 하면 둥글게 원호 형태로 돌게 되고요. 안암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갇히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안암으로 바꿔놓고요. 확인하고 재생성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로 확인하면요. 스텝. 코너는 어떻게 해요? 직각으로 좀 더 빠지겠죠. 반경만큼. 그래서 평면 상태에서 볼게요. 위에서 볼게요. 그래서 스텝. 그래서 아까는 여기쯤 와서 코너는 원호 형태로 들었는데 전체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얘가 반경만큼 더 빠져서 직선으로 빠지고요. 각지게끔 이렇게 질삭을 됩니다. 이전 메뉴 나가시고요. 그래서 안 하면 형태로 바꿔놓고 다시 모의 가공을 해보니까 아까는 여기 코너에서 둥글게 돌아갈 때는 어떻게 미절삭이 생겼을 때 지금은 안함으로 각지게 움직이니까 미절삭이 또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